안녕하십니까. 머리와 얼굴의 성장, 출생 전 머리의 성장에 대해서 발표할 2년차 노상태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태아의 성장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아의 성장 유형 도입입니다. 출생은 태아의 성장 과정 중 한 절차일 뿐이며 출생 이전부터 이미 복잡한 성장 발육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므로 머리의 전체적인 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생 전 태아의 발육 과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아의 성장에 대한 자료는 유사연된 악으로부터 얻어지므로 임상적 관찰 연구는 횡단적인 방법으로 제한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신 말기 3개월 사이에 출산한 조산아의 경우에는 생존 확률이 높으므로 믿음직한 종단적 연구를 가능케 합니다. 임신 연령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으며 태아의 연령 평가 방법이 다양한 것은 평가 목적에 따라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임산부가 수정된 날짜를 스스로 정확히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월경의 첫 번째 시작일을 임신을 시작한 날로 잡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월경의 시작일은 실제 수정된 날보다 약 14일 이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위표에서 관찰하면 임신 기간은 정확히 40주이며 약 99개월이 소요됩니다. 한편 동양에서 쓰는 음력으로 임신 기간이 약 10개월로 계산이 됩니다. 임신 기간을 3등분하여 초기, 중기, 말기의 그 3개로 나누는 것은 임상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발생학자들은 수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 진정한 발생학적 연령을 선호합니다. 이는 즉 수정 직후에 설정된 기간으로 임신 기간은 38주임을 의미합니다. 위 그래프는 태아의 키와 체중의 성장 형태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태아에서 키의 성장 곡선은 S장이며 최고 성장 속도는 정확하지 않지만 음력 약 4에서 5개월경에 나타납니다. 태아의 체중 성장 곡선도 S장이며 체중의 최고 성장 속도는 출생 수주 전에 나타납니다. 즉 키와 체중의 최고 성장 속도는 서로 다른 시기에 관찰됩니다. 34주경에는 키의 성장이 자궁의 크기에 의해서 제한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2달 동안 태아는 상당량의 지방을 축적하여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출생 전 머리와 얼굴의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생 전 머리와 얼굴의 성장은 2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1단계는 임신 초기로 태아는 early fetal stage이며 2번째 단계는 임신 중기와 말기입니다. 이 기간에는 연골과 막성뼈가 발육하는 뇌와 얼굴을 지지하고 보호하며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배자기와 초기 태아기에 형성된 연골을 1차 연골이라 부릅니다. 이 조직은 연골 머리뼈와 아래턱 연골에서 발견되는데요. 머리와 얼굴의 크기 성장은 막성뼈가 일부 기여하지만 얼굴의 형태 변화에 주로 기여하는 것은 바로 이 1차 연골의 차등 성장에 의한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머리와 얼굴을 지지하는 조직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의 바닥을 일컫는 연골 머리뼈는 배자기에 발생하여 태아기에 서로 융합하고 임신 중기와 말기에 점쳐 뼈로 전환되고 출생 시에 대부분 뼈로 대체됩니다. 수정 4주째에는 앞창자가 형성되어 심장이 배 쪽으로 이동하고 뇌구비가 시작됩니다. 앞척삭은 앞창자와 신경관 사이에 위치하며 세 구조물을 명확히 구분되면서 척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앞쪽으로 입 인두막 부분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연골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머리부의 신경관은 앞창자 사이에 위치한 중배엽 세포에서 바닥 머리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연결된 세포들은 기원이 2가지인데 원시선 그리고 신경능선에서 유래합니다. 초기 발생 단계의 뇌는 전후방적으로 3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앞내, 중간내, 마름내입니다. 수정 5주째는 배자는 C자 형태로 굽어지게 됩니다. 아가미 굽이와 고랑은 보다 또렷해지고 뇌의 굴곡이 시작되면 앞내는 끝내와 사이뇌로 나누어집니다. 머리가 심장 쪽으로 굽어지면서 척삭도 신경관을 따라 굽어집니다. 척삭의 측방에는 뇌하 수체에서 마름내의 꼬리쪽에 이르는 것까지 척삽 옆형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연골의 발생 후에 앞쪽은 융합하여 뇌 바닥판, 즉 척삽 옆 연골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구조는 후에 뒤통수뼈와 머리 바닥뼈의 부분이 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뒤통수 부위의 세포 증식으로 뒤통수 분절들이 형성되는데 이 세포 밀집은 마름내 꼬리 쪽 부분의 측방에서 발생합니다. 이것은 곧 뇌 바닥판과 융합하여 뒤통수뼈의 관절 부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수정 6주째에는 마름내에 굴곡이 생기면서 이 굴곡을 다리내 굽이라 하고 그 결과 뒤내와 숨내로 나뉘게 됩니다. 척삭 옆 연골은 척삭의 전방 끝까지 확대되며 이것의 꼬리 쪽에는 뒤통수 분절이 마찬가지로 섞여 있습니다. 그 후 뇌는 측방으로 성장하면서 중추신경계를 감싸는 성구 조직인 원시 내막이 속내막과 바깥 내막으로 나뉘면서 섬유 막머리뼈는 계속하여 평창합니다. 바깥 뇌망은 막성뼈 형성에 기여하는 부위이며 연골머리뼈에도 영향을 줍니다. 척삭의 전방 끝부분은 양측성으로 트라베큘라 카틸리지와 펄라 카틸리지가 형성됩니다. 이 네 개의 연결 중심은 서로 융합하여 머리의 바닥판과 연결되며 후에 나비뼈가 됩니다. 수정 7주째에는 머리의 위치에 영향을 주는 많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계속적인 다리내 굽이의 얼굴은 머리가 가슴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한편 사이뇌의 뒤쪽에는 뇌소포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앞내의 크기가 증가합니다. 7주 초에는 원식 콧구멍이 발생하며 1차 입천장이 형성되어 코 안과 입 안이 구분됩니다. 곧이어 입, 코막이 파열되어 코 안과 입 안이 뒤쪽으로 서로 통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형성된 연골머리뼈는 넓게 확산됩니다. 융합된 척삽 옆 연골과 뒤통수뼈 분절의 밀집은 눈학나비뼈, 즉 장차 뒤통수 뼈바닥이 됩니다. 폴라 카틸리지는 뇌하 수체의 측방에서 발생하여 안쪽으로 성장하고 융합되어 나비뼈가 됩니다. 정중선 근처에서 척삭 앞 밀집은 트라베큘라 카틸리지를 형성합니다. 장차 나비뼈의 본체가 됩니다. 이들의 밀집은 위쪽으로 확장하여 코 연결 주머니와 연결됩니다. 정중선에서 외측으로 위치한 섬유막 머리뼈는 연골에서 눈확 나비뼈를 발생시키고 연골과 막속뼈에서 나비뼈 날개를 발생시킵니다. 연골 중심의 나머지 부분은 보다 측방으로 진행됩니다. 척삭 앞의 측면으로는 귀연골 주머니가 있는데 이것은 관자뼈의 바위 꼭지 부분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코연골 주머니는 나중에 벌집뼈와 코 선반뼈가 코중격뼈가 되고 눈왕나비뼈는 나비뼈의 작은 날개가 되며 나비뼈 날개는 나비뼈의 큰 날개가 됩니다. 나비뼈 날개의 외측은 막속뼈 형성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머리 바닥과 연관된 대부분의 뼈는 연골에서 유래합니다. 궁극적으로 대부분의 뒤통수 뼈와 관자뼈의 발 꼭지 부분 영역, 나비뼈의 대부분, 벌집뼈를 포함한 코부위는 연골 머리뼈라 불리는 연골성 복합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위턱뼈는 첫 번째 아가미 구비에서 발생하는 막속뼈입니다. 연골성 성구체는 없고 그 대신 뼈가 결합 조직에 바로 첨가되어 초기에 위턱뼈를 형성하게 됩니다. 위턱뼈를 형성하는 연조직은 두 단계로 나뉘어 발생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안쪽 코흉기, 가쪽 코흉기, 그리고 위턱 돌기가 서로 융합되는 초기에 위턱뼈 몸통과 1차 입천장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제 두 번째 단계는 입천장 선반의 수직적 상승과 융합으로 2차 입천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석회화는 수정 7주경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위턱뼈의 이마돌기와 입틀뼈, 입천장의 연결 부분은 대부분 뼈로 전환되지만 정중부의 시상봉합은 아직 연골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래턱뼈는 일시적인 구조물인 아래턱 연골의 측방에서 막성뼈로 발생합니다.
발생 5주경 장차 형성될 귀 부위에서 정중부로 연결되는 양측성 막대형 세포 밀집에 의해 원시 아래턱이 지지됩니다. 발생 6주경 메켈 카틀리지라 불리는 이 세포 밀집이 연골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들 연골은 귀연골 주머니의 망치뼈 부위부터 아래턱뼈의 턱뼈 결합까지 연속됩니다. 정중선에서 이 아래턱뼈의 발육이 덜 되어 서로 떨어져 있다 양쪽 연골은 동시에 전체적으로 발생하며 발육중인 아래턱을 지지합니다. 이와 동시에 턱뼈 연골의 측방에서 턱 끝 구멍과 인접한 부위에서 간속뼈 형성이 시작됩니다. 이 석회화는 전후방으로 점차 확산됩니다. 전방의 턱뼈 결합 부분은 출산 직후까지 아직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아래턱 연골은 석회화와 관계가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그 후 아래턱 연골은 턱 끝 구멍 부위부터 흡수되기 시작하여 후방으로 턱뼈 효돌기까지 흡수가 됩니다. 그 후방 잔존한 연골은 두 개의 귓속뼈와 턱뼈 인대 및 나비뼈 가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턱 연골에 의한 급속한 성장은 혀를 위한 공간의 증가를 초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머리를 덮는 뼈들은 막속뼈 형성을 합니다. 머리 덮개 뼈를 형성하는 뼈는 이마뼈, 마루뼈, 간접뼈의 바위 부분, 뒤통수뼈의 위쪽 부분입니다. 출생 전에 발육 동안 직접적인 뼈 형성을 합니다. 석회화는 6에서 7주경에 시작하여 사춘기 이후에 완료가 됩니다. 머리뼈들은 봉합에 의해 분리되어 있으며 3개 이상의 뼈들이 모여 숫구멍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뼈 사이의 연조직은 출생 시 산도를 통과할 때 머리의 형태를 유연하게 하며 그 이후에 뇌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생 8주는 배자기의 마지막 주이며 태아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임신 첫 3개월 동안 중요한 발생 시기인 배자기를 포함되어 있으며 이 기간 안에 배자기가 태아기로 전환됩니다. 이 시기에 일어나는 사건은 입안의 발육과 전체 머리와 얼굴의 성장 요령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뇌의 계속된 굴곡에 의해 머리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 결과 중간 얼굴, 미드페이스의 공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게다가 머리뼈 바닥과 아래턱 연골의 계속된 차등 성장은 입차 입천장의 융합에 매우 중요하며 이것은 10주까지 진행됩니다. 이제 태아의 발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 9에서 12주 사이에 연골 머리뼈는 정중선에서 서로 융합합니다. 이 구조는 뒤통수뼈 바닥 연골로 분화하며 앞쪽으로는 나비뼈 바닥과 연결됩니다. 그 전방으로는 트라베큘라 카틸리지가 중앙 벌집뼈, 메스모이드라 불리는 코 중격의 수직판이 됩니다. 이 연골 평면은 나비뼈 바닥에 의해 코연골 주머니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배자기가 끝날 무렵에는 연골 머리뼈는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데 특히 중간 머리뼈 오목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전 후방으로 머리뼈 바닥 사이 각도, 즉 레이지온, 셀라, 베이지온은 안정화됩니다. 이 시기에 아래턱 연골과 귀연골 주머니 사이 관계는 보다 정교해져서 아래턱 연골의 모르뼈와 망치뼈 사이 일시적인 관절이 원시적인 아래턱 운동을 허용하게 됩니다. 다왈트는 배자기 말기부터 임신 초기 3개월까지의 머리 성장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는 3차원적 분석을 통해서 2차 입천장이 발육하는 기간, 입속은 주로 시상적으로 성장함을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상적 성장 유형은 윗턱과 아래턱, 그리고 혀와 연관된 모든 구조물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두드러진 시상적 성장 유형뿐만 아니라 입속의 차등 성장으로 아래턱뼈에 전돌이 발생하는데 이 상황은 2차 입천장이 닫힐 때까지 계속됩니다. 배자기의 마지막 2주 동안 코 위 턱 복합제와 아래턱뼈가 전방 머리뼈 바닥보다 상대적으로 더 빨리 성장하게 됩니다. 다왈트는 위턱 앞니 싹과 네이지온과 아래턱 앞니 치아 싹의 각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각도를 측정한 것을 관찰해 보면 38에서 40일경에는 플러스 8도, 그리고 9주경에는 마이너스 3도까지 진행되어 아래턱뼈가
점차 전방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10에서 12주경이 되면 팔도로 위턱이 아래턱보다 더 전방에 다시 위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턱뼈의 차등 성장은 2차 입천장이 폐쇄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후 임신 중기와 말기 동안의 태아의 머리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형 성장과 동형 성장의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용어는 생물체의 성장에 자주 이용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들은 출생 전, 후에 얼굴 성장을 간단히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형 성장이란 성장하면서 각 부분의 비례관계가 변하는 것, 즉 형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동형 성장이란 비례관계는 유지되고 크기만 증가하는 성장을 뜻합니다. 출생 후의 인체의 성장은 당연히 이형 성장입니다. 시상적 성장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동형 성장과 이형 성장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출생 후 아기의 머리와 얼굴 성장은 이형 성장을 하지만 출생 전 자궁성의 임신 중기와 후기 태아는 동형 성장을 합니다. 즉 후방머리뼈 바닥은 출생 전 태아기에 이형 성장을 시작하는 데 비해 전방머리뼈 바닥과 코, 위턱 복합재, 그리고 아래턱은 출생 후에 이형 성장이 시작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후방 머리뼈 바닥을 제외한 전방 머리뼈 바닥과 얼굴 전체는 임신 중기와 후기 동안 동일한 형태로 성장합니다. 태내 기간 동안 후방 머리뼈 바닥은 상대적으로 작으며 이형 성장을 합니다. 후방 머리뼈 바닥의 성장 둔화는 이 부위의 연골 머리뼈의 조기 석회암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에 비해 전방 머리뼈 바닥은 연골 조직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적 가능성을 더 많이 갖습니다. 이러한 성장 양상은 출생 후에 뒤바뀌게 되는데 전방 머리뼈 바닥은 봉합을 제외한 모든 부위가 석회화 되는데 비해 후방 머리뼈 바닥은 나비 뒤통수 벼락과 같은 일부 연골 조직이 잔존하여 늦게까지 성장합니다. 인체의 출생 전 머리와 얼굴의 성장은 뚜렷한 이형 성장으로 특징 지어지는데 그 기간은 배자기 말기와 초기 태아기 동안 입천장의 폐쇄가 나타나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턱과 아래턱, 특히 아래턱에서 혀의 위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급속한 전방 성장을 보인다는 것을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자궁 내 20주경 형성된 머리뼈 바닥에 대한 위턱뼈와 아래턱뼈의 관계는 출생 후까지 계속 지속되는 동형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출생 후에는 이형 성장을 보입니다. 위쪽 얼굴 높이와 얼굴 깊이 그리고 얼굴 폭경에 대한 비교 연구가 있었습니다. 위쪽 얼굴 높이는 레이전에서부터 프로스티온, 얼굴의 폭경은 바이몰라 다이메터, 얼굴의 깊이는 나잘 septum의 길이입니다. 임신 초기에 두드러진 시상적 성장은 임신 중기와 말기에 횡적 성장에 의해서 균형을 이루게 되며 그 효과로 시생아의 얼굴은 넓은 형태가 됩니다. 머리의 성장은 마찬가지로 S장을 따르고 34주경에 최대 성장을 맞이하게 되므로 체중의 성장 요형과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뼈 바닥의 기원들에 대해서 하나씩 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머리뼈, 머리 바닥뼈는 얼굴 성분 및 해부학적 구조에 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머리와 얼굴 계측의 분석, 진단 및 치료에 중요한 참고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굴의 성장은 바닥 머리뼈를 기준으로 하여 설명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당연한데 그 이유는 머리뼈 바닥은 얼굴보다 조기에 성숙하여 얼굴을 분석할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참고점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출생 전후의 머리와 얼굴의 성장을 이해하고 이를 두부계측하게 응용하려면 머리뼈 바닥의 형성과 성장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생 시의 바닥 머리뼈의 상태가 가장 흥미로운 관심사인데 특히 새로 석회화된 뼈들 사이에 잔존하는 연골 조직이 그러합니다. 머리뼈 바닥의 출생 후 성장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과정의 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연골 결합 활성과 봉합성 순응의 합이라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로 이마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뼈는 출생 직후까지 정중 이마 봉합으로 연결된 두 개의 쌍을 이루는 구조물입니다.
이것은 막속뼈 형성을 하는 뼈인데 머리덮개뼈의 전방 한계가 됩니다. 이 뼈는 눈앞의 천장이기도 하며 벌집판의 가쪽으로 뇌 바닥도 형성합니다. 코뼈와 이마뼈 사이의 최전방 연결부인 코프리점은 머리뼈 바닥의 전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두부계측 분석점이 됩니다. 다음으로 벌집뼈는 연골에서 형성됩니다. 이것은 원시 코 연골 주머니의 주된 유도체입니다. 코의 공간이 발달함에 따라 주머니는 중앙 벌집뼈와 한 쌍의 측면의 미로로 분리됩니다. 중앙 벌집뼈는 다시 코의 공간에서 코 중격 연골을 형성할 것이며 상방으로는 머리뼈 바닥인 볏돌기를 형성할 것입니다. 볏돌기와 수직판은 출생 후 1년 동안 단일 중심 석회화에서 석회화를 시작합니다. 벌집뼈의 석회화는 이미 석회화된 미로와 만날 때까지 2세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나비뼈는 연골 속뼈 형성과 막속뼈 형성이 복합되어 발육합니다. 나비뼈 바닥은 나비뼈 뒷부분과 앞부분 두 개의 뼈로 발생하여 출생 전에 융합합니다. 나비뼈 앞부분은 초기에 나비 벌집 연골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전방으로는 벌집뼈와 경계를 이루며 후방으로는 안장결절과 경계를 이룹니다. 나비뼈 앞부분은 여러 개의 중심에서 석회화가 시작되나 결국에는 한 쌍의 뼈로 융합됩니다. 나비뼈 뒷부분은 전방으로는 안장결절이 경계이고 후방으로 나비뼈 뒤통수 결합이 경계가 됩니다. 이 부분은 임신 4개월 중반에 양측성으로 석회화가 시작됩니다. 발생 7개월 말경에 이 양쪽 뼈도 서로 융합합니다. 나비뼈 앞부분은 발생 6개월에 눈확 나비뼈와 융합하며 발생 7개월 초에 나비뼈 바닥과 융합합니다. 그러므로 나비뼈 본체는 나비뼈 앞부분, 나비뼈 뒷부분, 그리고 눈확 나비뼈의 일부로 구성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뒤통수뼈는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즉, 1개의 뒤통수뼈 바닥, 2개의 뒤통수뼈 바깥 부분, 그리고 1개의 뒤통수뼈 밑부분입니다. 뒤통수뼈는 연골성과 막성이 혼합한 뼈를 형성합니다. 뒤통수 바닥과 뒤통수뼈 바깥 부분은 각각 단일 중심에서 석회화하는 데 비해 뒤통수뼈 밑부분은 2개의 연골성 중심에서 2개의 연골 중심과 2개의 막성 중심을 갖습니다. 출생 시에 뒤통수뼈 바닥과 뒤통수뼈 바깥 부분 그리고 뒤통수뼈 밑부분의 연골 결합은 아직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연골성 성장을 가능케 하고 이들 연골 결합은 수년간 지속됩니다. 머리뼈 바닥의 주된 연골 결합인 나비 뒤통수 결합은 사춘기 이후까지 지속됩니다. 이것은 뒷머리뼈 우묵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발표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